야트막한 언덕 아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머리 위로 아주 상큼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오감을 깨우는 듯합니다. 지금 주변에 시내 주변의 중심가의 벚꽃들은 거의 다 졌습니다만은 이곳에 산에 있는 산벚들은 이렇게 아주 화사한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너무 밝고 곱고 화사하고 그렇습니다. 오감이 다 깨어나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이렇게 약간 늦게 핀 진달래도 몇 송이가 피어서 정말 보는 눈을 시원스럽게 만들어 주는데요. 제가 이곳에 앉아서 촬영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이죠. 꽃송이 한 송이가 어느 틈에 떨어져서 날아와서 저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아야, 너무 간지럽나요? 하여튼 제가 조금 나이는 조금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산에 오를 때마다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들이 너무 좋아서 가능하면 이런 영상들을 좀 구독자님들께 좀 생생하게 있는 그대로 전송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욕심이 자꾸 들곤 합니다. 난 채널이긴 합니다만은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죠. 문학과 낭만이 흐르는 채널이다. 꽃 하니까 뭡니까, 지금 4월이죠. 4월 하면 이제 박목월 시인님의 4월의 노래 가장 먼저 생각나죠. 목련꽃 그늘 안에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이런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푸른 새싹들이 돋아날 때면 서정주 시인님의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런 글귀도 생각이 나죠. 눈이 부시게 푸르는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하지만 이제 꽃 하면은 꽃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시인이 한 분 계시죠.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가 너무도 유명하죠. 다들 기억을 좀 한번 되살려 보실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죄송합니다. 잠깐 오류가 왔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전문을 다 제가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의미는 그렇죠. 제 3의 대상으로 해서 나와 그의 관계를 재정립해보는, 또 의미를 서로에게 부여해보고 싶은 그런 의미가 이제 꽃이라는 표현으로 해서 은유법으로 설명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만은, 제가 구독자 여러분의 곁으로 가서 구독자 여러분들의 꽃이 되고 싶은 그런 열망, 그런 소망,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좀 너스레를 떨어봤습니다. 좀 너무 오버하지는 않았죠? 하여튼 너무 4월의 실록이 지친 듯한 그런 푸르름을 보면서 구독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난초가, 좋은 난초가 지금 보이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탐난으로 온다고는 합니다만은 난을 본다라기보다는 이런 자연의 풍경, 또 이런 상큼함, 이런 것들을 영상에 담는 것이 사실은 저희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과의 간접적인 이런 대화를 통해서 좀 더 의미를 또 되새겨 보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벌써 저기 몇 분 벌써 창 닫고서 도망가신 분 많이 계시는데 또 몇 분이라도 남아서 저와 함께 이런 대화를 또 즐기시는 분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로 만족합니다. 하여튼 탐난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나는 보이지 않고요. 또 좋은 주인공이 보이는 대로 야생화가 되었든 난이 되었든 또 여러분과 함께 창을 열어 보겠습니다. 머리끝이 살짝 보이길래 살짝 부엽토를 좀 제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엽토가 굉장히 깊거든요. 올해 이제 된 노송들이 상당히 이렇게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좀 빽빽한 숲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너무 부엽이 깊이 쌓여가지고 사실은 생강근이 굉장히 자생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껏 조금 당겨보겠습니다. 여기에 있던 이 친구를 보면서 여태까지 구독자 여러분과 좀 너스레를 떨었었는데요. 살짝 이제 마음을 비우고 내려왔더니 살짝 쬐끔 이만큼 보였습니다. 살짝 들쳤더니 지금 의외로 생강근 같죠? 그리고 잎 모양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잎 마무리도 둥그스름한 이렇게 환엽성으로 좋고요. 검은색 잎에
그렇죠. 이 마무리가 둥그스름이 좋습니다. 사실은 이쪽 지역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친구가 되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여기 살짝 뭐 걸려 있으면 좋은데 걸리진 않았습니다. 뭐가 걸리냐고요? 걸릴 게 없으면 그냥 입이라도 귀에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부엽토가 깊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가 자라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희망이 있다. 이런 곳에서도 두화변이 나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부엽토 속에 의외로 이렇게 부엽이 깊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잎들이 괜찮은데요? 새까만 먹엽에 이쪽에서 자생하는 난들이 대부분 이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생강건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재미있는 지역 같습니다. 계속해서 집중 탐구를 한다면 뭔가 또 인연이 닿는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과 설레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바위가 상당히 많이 널브러진 너덜지대에서 탐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나는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 한두 쪽씩 이제 보이는, 그러나 이제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손길을 닿지 않은 이런 난이어서 나름대로는 재미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늘도 뭐 그럭저럭 꽁탕 한 그릇에 배를 불리우고 하산을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김보때도 안 되고 빵보때도 안 되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꽁탕 한 그릇으로 허기진 배를 채우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제가 이렇게 한 바퀴를 잠시 둘러보니까 혼자서 이제 뭐 별 일 없이 내려가긴 합니다만은 또 제 영상을 탐독하시는 구독자님들께 뭐라도 한 가지 그래도 각인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남겨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 친구를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가다 보니까 지금 뭐 한번 밟을 뻔했네요. 귀한 친구인데 이 친구는 이제 잠시 후에 설명을 따로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래 멀리서 보기에도 이제 아주 소담스러운 이렇게 산나물 같은 식물이 군락이 한 군데가 있어서 촬영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엄청 맛있는 나물처럼 생겼습니다. 그렇죠? 이거 데쳐가지고 그냥 한 쌈 하면은 아주 여들여들해 맛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물처럼 생겼죠. 하지만 제가 영상을 담는 이유는 따로 있죠. 이거 잘못 드시면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친구는 이제 여러분들 그 예전에 드라마 보시면 그 장희빈 마마께서 이제 내 이놈들이 나를 그러면서 사역을 한 사발 쫙 완샷 때리고 피를 탁 토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사역의 원료가 바로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투구꽃입니다. 꽃은 정말 예쁘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에 자라는 식물 중에서는 가장 강한 독을 가졌다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인데요. 뭐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이 다 그렇죠. 뭐 미나리 아제비, 또 뭐 노똥이 나물, 또 뭡니까 이 투구꽃도 그렇고요. 하여튼 그 미나리 아제비과 식물들이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제 좋게 소량을 법제를 해서 또 여러 가지 중화 작용을 하는 복방으로 처방을 해서 뭐 신경통이나 관절염 이런 류마티즘의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심장 질환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식물의 독성이 너무 강해서 심장의 혈관을 팽창시켜 파열시켜 버리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 드시면 큰일 나는 식물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이렇게 꽃이 없고 잎만 있기 때문에 구분을 잘 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나물처럼 생각되기가 쉬운데요. 정말 조심해야 될, 좀 자세히 보이시죠? 정말 조심해야 될 산야초 중에 하나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식물의 독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여기 뭐 예쁘게 남보라빛 꽃이 또 피어 있는데요. 이 친구도 제가 2월 달에 제가 한번 촬영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반디지치가 되겠습니다. 남보라빛 꽃색이 아주 예쁜 그런 친구죠. 벌써 꽃을 피웠네요. 이렇게 분홍빛 이렇게 꽃송이가 맺혀서 이렇게 필 때는 뭐라 그럴까요? 남색이라고 하죠. 남색으로 이렇게 조금 더 확대하면 예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가 지금 엉거주춤 자세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맞아주세요. 예쁩니다. 이렇게 해서 가만히 좀 있으면 혹시 사진이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서 뭡니까? 얏, 얏, 나왔습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지금 뭡니까 저 프린트 스크린으로 해서 꽃 사진을 이제 다운 받으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멈췄었습니다. 아이고 숨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는 돌밭이라서 지금 문워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뒷발로 가야 되는데 문워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안 됩니다. 아이고 넘어졌네. 이 친구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너무 커서 잘 안 되는 것 같죠?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더 줄일까요? 됐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얼핏 보기에는 쭉 이렇게 이제 줄기로 올라와서 동굴성으로 올라가는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천문동이라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천문동. 이름하여 하늘천자 문문자를 써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젖히는 약초다. 왜냐하면 이제 뿌리가 달리아처럼 이렇게 많이 달리거든요. 알뿌리들이. 그 친구를 캐가지고 9번 쪄서 말리는 구중구포를 해서 드시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져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젖혀버리는 약초다. 어마무시한 약초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귀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간혹 대물들이 보였습니다만 요새는 하도 그 남획들을 해가시는 바람에 이런 작은 친구들밖에 보이질 않네요. 하여튼 뭐 멋진 친구여서 내륙에는 이제 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빗자루라는 식물이 있죠. 빗자루. 근데 빗자루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이제 이 마디마디에 이렇게 좀 확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빗자루는 밋밋한 빗자루 몽댕이 같습니다만은 이 친구는 이렇게 마디마디에 가시 있죠. 가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는 면이 다르고 빗자루는 이제 한 50cm 정도에서 성장이 멈춥니다만 이 친구는 하염없이 덩굴로 감고 높이 오르는 그런 덩굴성 식물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숨찹니다. 오늘은 뭐 이것저것 별 볼일이 없었기 때문에 꽁탕 한 그릇을 아직 못 먹었기 때문에 허기가 더 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다 할 뭐 보잘것없는 영상입니다만은 그러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는 각인이 될 만한 영상을 남겨드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를 좀 잡다하게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알차고 의미 있는 내실 있는 영상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을 또 약속을 드려야죠. 맨날 꽝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약속을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하루입니다. 희망찬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녹재였습니다.